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계속 하다가 오늘도 데모데이 때도 또 한번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또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앞서 우리 사회를 보고 있어 우리 최준 대표님이 더 많이 알고요. 그러신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계속 하니까 이제 이쪽 자리를 살짝 넘겨주시면 아니라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데모데이라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제가 그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 동향이나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이렇게 그룹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계속 알려드렸었습니다. 개발자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비즈니스 데이라서 내용은 이제 그 비즈니스 그 유즈 케이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는 웹RTC 비저니스트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는 웹RTC 애정남, 그래서 그 웹RTC 자체의 여러 가지 그 비전과 그 사용자 편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가장 그 웹RTC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2등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그 기간을 따로 별도로 하면 대한민국이 1위였었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해외 웹RTC 행사를 할 때 이런 트렌드들을 발표할 때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이는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한국에 웹RTC에 관심이 많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검색을 엄청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도시는 또 어딜까요? 역시 이제 1위는 베이징이고 그다음에 2위는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에 이런 모임들이 국내의 웹RTC를 하고 뭐 비즈니스든 또 개발 쪽이든 어떤 다양한 웹RTC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미덕부터 대규모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RTC가 이렇게 활성화됐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죠. 근데 우리는 관심은 많은데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그 관심, 그 다음에 교류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웹RTC를 하시면서 원래 이게 어디 딱 적혀 있는데 대부분 웹RTC 미션이 무엇인지 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읽어보신 분? 네, 잘 없으시죠? 근데 이거는 그 웹RTC.org 구글 대표 사이트에 가면 적혀 있어요. 구글이 옛날부터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미션이 웹RTC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가 이 미션에 구글이 써놓은 이 미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웹RTC의 목적은 그 고퀄리티의 실시간 통신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1번에 보시면 브라우저,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현재는 브라우저와 모바일 플랫폼까지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IoT 디바이스. 그래서 웹RTC가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IoT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글로벌로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사물들이 기본 표준 그 통신셋 가지고 통신을 하게 하는 게 웹RTC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웹RTC를 향후에 안 쓸 만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웹RTC는 이제 6년 됐습니다. 작년이 이제 5주년이어가지고 웹RTC 그 로고도 이렇게 딱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6년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검색하면 다시 나오는 거지만 짧게 한번 그 6년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구글이 이 웹RTC라는 걸 하기 위해서
두 개 회사를 쇼핑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죠. 오인트라는 거와 GYPS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5월에 이제 그 웹RTC 표준에 대한 걸 발표하고요. 2011년도 11월에 크롬에 이제 첫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크롬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파이어폭스와 크롬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되고, 그리고 오페라가 따라오고요. 근데 2013년도에 다시 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MS에서는 구글은 웹RTC 하는데 우리는 따르게 하고 싶어, 뭐 이랬겠죠. 그래서 ORTC를 또 표준으로 제안을 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구글과 그러니까 웹RTC와 ORTC라는 것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약간 웹RTC 사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암울했죠. 시장이 쪼개질 거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오페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가장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뭐 720개 이상의 뭐 회사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요때 이제 그 통신사 쪽에서는 AT&T 쪽에서 웹RTC 접근을 하고요. 2015년도에 이제 중점하셔야 될 것은 그 크롬의 그 웹RTC 성능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2013년도, 14년도 때 웹RTC를 하셨던 분들은 웹RTC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모바일에서 열 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15년도에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가장 또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디오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 캔슬링이나 기타 그 오디오 관련된 성능을 굉장히 높이었던 거고요. 2010년도에는 한 950개 정도의 프로젝트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집중했던 건 이제 밴드위스에 대한 쪽에 대한 성능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인코딩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개발을 해서 진짜 소비자 단에, 유저 단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성능들이 계속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현재까지 한 1200개 정도의 프로젝트 더 늘었겠죠. 이게 발표됐던 것 전이니까요. 그리고 엣지가 웹RTC와 VP8 코덱을 지원하면서 이제 엣지에서도 웹RTC로 그 코딩을 해도 상호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이제 가장 우리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웹RTC 1.0이 그 드래프트 안으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16년도에 MS와 기타 진영들이 합의를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방향들이 정해지면서 1.0의 올해의 표준 안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해죠.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가장 이제 뭐 아실 거예요. 그 사파리 11이 그 웹RTC를 지원한다는 거고, 이 우측에 보시면 있는 사진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애플과 구글의 그 웹RTC 그 개발자들이 만난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하고 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알렉스라는 전문가고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그 알렉스하고 좀 통화를 하려고 했다가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최조 대표가 계신 리모트 몬스터에서 이제 패킷노스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화상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패킷노스 테스트를 가지고 성능을 보여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자 우리는 패킷이 이 정도인데도 동작한다. 근데 지금 그 웹RTC로 우리 최진호 대표님이 만든 걸 보시면 패킷노스 20%가 떨어졌는데도 페이스타임보다 나은 거죠. 그리고 구글 듀오와 리모트 몬스터는 돌아가는 겁니다. 무리 없이 통화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웹RTC 성능입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쭉 놓고 보면 이제 브라우저 호환성이 예전에는 문제였죠. 그 크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개발 크롬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거, 다른 걸 쳐다보지 않았죠 우리는. 근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쭉 적어놨지만 여기 보시면 뭐 삼성 브라우저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요거는 혹시 아시죠? 로고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웨이드도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들은 다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크로미움 기반의 버전의 차이에 의한 건 조금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중국 브라우저도 크로미움으로 만들어졌고요.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사파리가 되니까 웹킷 기반의 어떤 브라우저가 만들어진다는 또 되겠죠. 브라우저 호환성은 이제 문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IE는 계속 문제죠. 어차피 IE는 없어지고 지원 안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IE를 지원하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플러그인을 만드는지 해서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었죠. 아까 테마시스라는 회사를 들으시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쪽에 있었으면 아까 그 테마시스가 그 알렉스가 같이 이제 CTO로 참여했던 그 회사에 있는 그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쉬워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데스크탑을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 그 웹 개발자 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E가 꼭 필요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꼭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수월하게 한 이틀 만에 그냥 세팅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호환성이 좋아진 거죠.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외관체 쪽에서 2017년도가 이제 표준이 완성되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웹RTC 다시 뛰어들어도 될 타임이다라는 브라우저가 이제 호환성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성능 향상.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요지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직접 그런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향상되어 왔습니다. 크롬 기준으로 보면 6주에 한 번씩 버전업이 됐고요. 버전업이 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성능 향상이고, 그리고 매번 수많은 버그와 이슈들을 굉장히 많은 처리들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이고 굉장히 좋아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안 됐고 문제였던 것들이 비즈니스에 못 녹아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를 좀 펼칠 시기고, 근데 이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웹RTC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이루어졌었죠. 해외는 당연한 거고 국내에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 전에 이미 웹RTC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은 2013년도 9월달 자료인데 워낙 유명한 그림이에요. 웹RTC가 항상 나오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웹RTC 시장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늘어난다, 웹RT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마켓 조사는 뭐 매번 나오는데 이게 좀 높은 거라서 제가 그새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6.5빌리언 2020년까지. 근데 이 자체의 이 시장 조사는 그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이렇게 뭐 탑 플레이어들을 위주로 한 그 금액에 의해서 좀 나온 금액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 다 파생하면 이 금액은 더 넘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 인수합병, 요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꾸준히 모아놨던 거라서 그냥 말씀드리면 12년부터 쭉 있었고 2015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웹RTC 회사들이 있었고 그 중요성을 알고 이제 대기업들이 인수를 많이 했었죠. 2016년도, 2017년도까지 한 제가 5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이제 그 펀딩, 투자받은 금액을 봤는데 대략 그게 조가 되겠죠. 제가 그냥 그 수치상으로 알려진 게 한 그 820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투자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우리 태빈도 투자 받으신 거고. 그래서 1조 정도에 제가 7월까지만 보면 있었고 그 전에는 더 많았겠죠. 이렇게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 뭘로 보면 되냐? 뭐 사람 뽑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웹RTC를 또 글로벌로 사람 뽑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회사들 아직 구글도 뽑고 있고 페이스북도 애플도 뽑고 있고 다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항상 그러셨습니까? 왜 웹RTC냐라는 질문을 고객들이나 뭐 또는 개발자단에서 임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왜 웹RTC냐고 할 때 그래서 정리를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걸 말씀드리면 뭐 간단하게는 웹RTC는 공짜다. 예를 들면 뭐 H타입 기획사는 돈 내야 되는 거고 얘는 다 공짜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다. 그리고 퀄리티는 좋다. 예전에는 좀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퀄리티가 향상된 수준이고, 그리고 유저한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웹RTC에 빠진 거는 유저 프렌들리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액티브엑스나 이런 어떤 설치단의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는 유저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봤고, 그리고 웹RTC로 했을 때의 장점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뭐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빠릅니다.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방송 솔루션 만들었던 얘기를 막 끝에 해줄 텐데 굉장히 빠릅니다. 방송으로 봐도 빠릅니다. 그리고 뭐 만들고 뭐 이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앱을 만들면 업데이트해야 되지만 얘는 브라우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브라우저만 쓸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앱도 웹RTC 앱도 다 개발하죠. 그리고 웹RTC는 굉장히 보안이 뛰어난 거고요. 웹RTC 그 표준 만들 때에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웹RTC 보안입니다. 그래서 웹RTC 보안에 대한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2015년도부터는 HTTPS일 때만 겐유저 미디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코스트는 더 차를 적게 들어갑니다. 화상회의를 우리 이제 여기 발표분들 발표하실 그 대표님도 계신데 화상회의를 그 전에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과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간단한 거는 정말 쉽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게 웹RTC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가 웹RTC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웹RTC 표준에서는 1.0이 끝이 아니라 벌써 넥스트 버전에 대한 논의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2015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잔 것들을 맞추느라고 2010년까지 표준은 그렇게 늦춰진 것일 뿐이고 그 전에는 벌써 이제 넥스트 버전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 버전이 되면 이제 ORTC는 이제 없어지고요. 합치게 됩니다. 웹RTC 다 들어오고 코스화해서 들어오고 ORTC를 조금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ORTC가 굉장히 강력한 표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것들도 웹RTC 흡수가 되고 그래서 미래 지금까지도 정말 사용하기 좋고 비즈니스하기 좋았는데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작성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 이걸로 뭘 하지?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누구냐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통신사냐? 아니면 이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뭐 IDC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냥 웹RTC 나는 개발자냐?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 메이커냐? 서비스 메이커 기존 서비스 메이커일 수도 있고 신규 메이커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품 만드는 쪽 하드웨어 쪽에서도 그 웹RTC를 이베디드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뭐 P2P 통신이니까 그 기기 간의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조금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뭐 사실 다 아시는 걸 텐데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웹RTC는 저는 화상회의에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웹RTC에 빠졌을 때는 화상회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그냥 대처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 국내 위쪽에 나와 있는 그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있는 리모트 미팅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베컨이 있습니다. 혹시 베컨은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웹RTC를 처음에 할 때 항상 검색하다 보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컨이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구루미인데 구루미를 아시는 분도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 유프리즘에서 나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엑스핑거라는 것도 있고, 해외는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또 유명한 어피어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비디오 컨퍼런스 미팅, 그다음 데이팅에 대한 거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국내에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자르, 국내에서 웹RTC 지금 상징적인 어떤 아이콘이 됐죠.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랑 라인도 웹RTC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는 글로벌로 보면은 화상회의를 하면 웨비나는 약간 세트예요. 세트로 갑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엔진을 다루다 보면 웨비나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기존 솔루션에서 웹RTC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유저 프렌들리죠. 즉시 와서 바로 내가 그 행사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이거는 편하겠습니다. 장점이 궁합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러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화상 솔루션들이 그 교육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다시 웹RTC로 보면 코드윙즈라고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제 그 명문대 그 프로그램 하시는 멘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하고 1대1 교습을 합니다. 그때 화상이 들어가니까 웹RTC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튜터링도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죠. 여기에도 웹RT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레지 포인트 오늘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인데
교육 쪽에 아래 보시면 아주 유명한 큰 서비스들 다 웹RTC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분야가 이제 고객센터입니다.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굉장히 큰 규모고 비즈니스가 큰 형태인데요. 여기에도 다 웹RTC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지금 5-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나름대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상담이죠. 그래서 화상 운세 상담, 이것도 다 웹RTC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24 세션 그래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기서 플랫폼에 상담받는 겁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도 스타트업 하시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시민 상담에서 그 전에 텍스트만 하다가 화상을 넣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인데 코드릿은 아까 그 코드윙즈랑 이제 뭐 유사하지만 코드릿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호 협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런 협업이고요. 그리고 라임소다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하다가 저희가 뭐 문서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통화를 하는 중에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좀 트렌드를 생각을 약간 바꿨죠. 그리고 슬랙에도 당연히 그 웹RTC가 들어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여기서 웹RTC 도입해서 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운디라는 업체도 우리 한국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외가 있는데 슬랙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쓸 때 이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차임, 시스코, MS가 이제 또 미트.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방송 쪽인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리모트 몬스터의 시현 대표가 이제 방송 쪽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서요. 방송 솔루션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것도 인터랙티브 토크박스에서 이제 한 건데 웹RTC의 장점은 이게 기존 방송하고 다른 게 인터랙티브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터랙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초, 20초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컴캐스트,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폭스 스포츠에서 방송을 하는데 보면 웹브라우저로 다 방송 솔루션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그 해외 뭐 시청자가 참석하고 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이거를 방송 송출하고 웹RTC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는 요거는 이제 MS에서 그 웹RTC 방송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믹스로 이름 바꿔서 한 거고요. 다 웹RTC로 돼서 성능이 월등히 좀 트위치랑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좀 특색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커스터머하고 그 고객 리서치를 하는데 얼굴 보고 이제 리서치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직접 반응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틈새 시장으로 들어간 서비스고, 그다음에 그 의사와 환자 간에는 안 되지만 의사와 의사 간에는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벨하고 홈 오토메이션 쪽인데 이것도 당연히 상상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웹RTC를 이용해서 그 초인종을 누르면 외부에서 내가 있을 때 누가 왔다, 택배가 왔다, 그럼 어디다가 놓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걸 좀 더 그 확장한 이제 전체적인 홈 오토메이션을 관리하는 웹RTC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RTC는 IoT가 이제 공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 간의 디바이스,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로봇인데요. 카메라 달아놓고, 이거는 원래 기존의 화상 솔루션에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밖에 달려서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 보고 탭을 보고 이제 그 직원들과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웨어러블인데 이제 카메라가 그 헬멧 세트에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또 위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이제 그 SK텔레콤의 플레이 RTC는 뭐 자세한 내용을 또 발표하실 거라서 그러는데 그 웹RTC로 이제 버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장난감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뭐 원격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목소리 전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는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 약간 비슷하지만 이제 필드 어시스턴트가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냥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그 실무자가 현장 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본사에 있는 전문가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화상 솔루션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웹RTC의 성능과 편의성이 좋아지면서 다 이제 웹RTC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코어 부분이. 그리고 웹RTC는 그 데이터 채널이 있죠. 데이터 채널을 이용해서 그 전부터 뭐 재밌게 만들어봤던 서비스가 뭐냐 파일 전송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P2P로 파일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존 화상 솔루션을 이용해서 드론에 탑재된 서비스되는 거 국내에도 있고요. 뭐 해외에는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페롯이라고 이게 뭐 많이 아시는 로봇일 거예요. 이게 이제 웹RTC 서밋 할 때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웹RTC로 여기에 넣어서 실험했는지 좀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은 이제 그 파이낸스 뱅킹 쪽이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화면에 단말기 쪽에 텔러랑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 쪽에 원래는 모바일 쪽에 먼저 웹RTC가 도입돼서 간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홈 트레이닝, 요거 같은 경우는 요가를 집에서 하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좀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그 홈 트레이닝 서비스하는 회사가 웹RTC 회사를 인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약간 어떤 문화 차이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웹RTC를 이용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겐조 미디어로 이렇게 소스를 받아와서 여기 이제 웹 오디오를 통해서 뭐 송출하고. 네,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사운드 트랙이라고요. 그리고 게임에도 당연하죠. 그래서 게임하다가 서로 그 음성도 서로 할 수 있고 화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밑에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원격에서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로봇으로 서로 이제 이 전투를 벌이는데 원격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웹RTC의 데이터 채널을 이용해서 그 웹토렌트와 피어팝이라는 파일과 그 피어-투-피어 CDN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 단의 트래픽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방송을 할 때 써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일리모션이 피어5를 이용해서 서버 단의 트래픽을 바꿉니다. 그리고 리크루트, 원격 인터뷰, 당연한 거죠. 그리고 AR, VR도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이렇게 나왔던 서비스들인데 이게 그 웹RTC를 이용해서 이제 그 AR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넥스트라고 국내 3D 유명한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이제 웹RTC로 바꿔가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VR이고 그리고 커넥티드카 AT&T의 그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게 웹RTC 기반으로 해서 커넥티드카도 관심 가져볼 만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 유럽 쪽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긴급 콜 할 때 뭐 버튼 눌러서 뭐 대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공 장소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다양한 개발자들이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C카에다가 웹RTC용에서 카메라 놓고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뭐 이런 재밌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웹RTC의 비즈니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통신 서비스와 제품이 있는데 기존의 그 리얼타임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웹RTC로 교체하는 어떤 비즈니스 또는 없었던 것을 웹RTC를 이용해서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를 넣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그 웹RTC의 이런 그 장점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웹RTC의 장점은 저는 그 웹 기술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웹 AR, 웹 VR, 그다음에 서비스 워커, 뭐 웹 어셈블 이런 어떤 서비스들과 융합을 해서 더 강력하고 그런 것들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다 못 넣었죠. 있고 여기에 나중에 우리나라의 회사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해외처럼 인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행사들이 많아서 누가 있고 누가 어떤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들도 서로 간에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뭔가 같이 모이신다면 비즈니스든 개발이든 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광고를 하나 넣었는데 아까 그 최대표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11월에 한 4명이 옵니다. 거기에는 구글의 구글의 그 웹RTC 담당하시는 그분도 오셔서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새로 공지를 올려서 그때 글로벌적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검색하시면 아시는 얘기들 좀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